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새해 밝았는데 제가 세법이 좀 늦게 시작됐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1주차입니다. 그래서 자, 심화 강의부터 이제 바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에 그러니까 첫 강의들을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부분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보시면 오늘 첫 시간은 또 잠깐 또 기본 이론 강의를 생략하고 심화 과정부터 듣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부분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편하게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의 방대한 내용 속에서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범위라는데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 시에 또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지금 출제되고 있냐 보시면 최근에 그 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출제 트렌드는 1차, 2차를 융합적으로 출제하는 문제.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최근에 트렌드. 그래서 특히 뭐 34, 35 계속 지금 최근에 출제, 특히 이제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부동산 학교론 문제에서 이제 공법이라든가 세법 문제가 예전부터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더 그 비중이 더 늘어가지고 뭐 공법, 세법 문제 또 그다음에 뭐 중개사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막 학교론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법 문제에서 민법 문제, 생민법 문제가 뭐 5문제 이상 출제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과목별 보면은 막 섞어가지고 문제가 융합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차만 나는 올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1차만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차, 2차를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뭐 학교 설명 같은 거 할 때 꼭 그 강조하는 게 시간 없는 분들 뭐 1차만 준비하겠다. 인강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1차, 2차 같이 공부해야지 요즘은 된다. 1차만 준비했다 그러면 2차를 공부 하나도 안 하면 2차에서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그런 게 전체적인 트렌드고 또 박스형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라는 것은 박스 안에 보기를 집어넣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나와 있는 보기 지문들을 다 알아야지 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수험생들 정답률이 낮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다. 그 다음에 또 긍정형 문제 출제 비중이 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긍정형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예전에는 많지 않고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수험생분들은 틀린 것은 요걸 잘 골라. 근데 옳은 거 이런 걸 잘 못 고르거든요. 그래서 자, 그 옳은 것을 골라라 긍정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게 최근에 출제 트렌드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 보시면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인데 이 조세 총론에서 최근에 원래 한두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물론 세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거고 최근에 지금 한두 문제에서 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36개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취득세 문제가 최근에 계속 두 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서는 올해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왠지 높다. 자, 그런데 제 예상대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세 문제를 예측한 것은 올해 시험에서 취득세 몇 문제 나올까요? 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목간에 보면은
원래대로 출제되는 뭐 한 두 문제씩 계속 출제되다가 갑자기 한 문제 더 나오거나 돌아가면서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취득세가 그런 경향에 따라서 한 문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35회 시험 세 문제 나왔습니다. 36회 시험은 다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한두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한 번 딱 그런 거고 대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5회 시험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36회 시험 안 나오느냐 아니고 36회 시험도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이 33, 34 두 문제나 나왔는데 32회까지는 그 이전에는 계속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33, 34 두 문제 나왔는데 제가 35회 시험에서 다시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문제 출제 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 또 기타 지방세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27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31회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세는 자세한 내용이 독립법률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몇몇 특징들 배우는 내용들을 알고 일단 계시면 되고 나중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요약집 강의할 때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인데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두 문제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36개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 그 이전에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데 역시 36회 시험도 대여섯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임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상업소득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최근에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나오고 나왔다가 출제 또 좀 몇 년 안 되다가 나오다가 이랬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시험은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2차 2교시에서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차 2교시 전략은 40문제가 공시법과 세법 같이 이제 합해서 출제가 되는데 등기 30, 지적 30, 세법 40%입니다. 그러면 항상 지적법이 가끔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지적하고 세법 합쳐서 70% 여기에 고득점 목표를 세우시고 항상 공부하시고 등기법 포기하면 안 되고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해서 2차 2교시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법 출제 문제를 보면 계산 문제 이제 항상 옛날부터 계산 문제 항상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33, 34회 시험만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도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대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배운 내용 제가 또 계산 문제 또 연습하고 찍어드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문제가 거의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응용력을 좀 발휘하시면 계산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님들이 계산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례형 문제도 다 배운 내용들 나옵니다. 35회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는 제가 막판에 출제 예상하고서 많이 연습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35회 시험 한 문제에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세법도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35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문제가 세법은 가끔씩 나와요. 중요한 숫자 같은 것을 가로넣기 문제로 물어보는데 요거 35회는 출제 안 됐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세법의 특징이 뭐냐면 각 세목의 주요 내용을 오지선다로 구성. 이게 무슨 얘기냐? 세법은 범위가 원래 방대합니다. 근데 출제 문항수가 작다 보니까 취득세 그러면 한 문제, 종합 문제로 오지선다 속에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출제합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온다 또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오지선다 속에서 섞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특징인데요. 5회 시험에서는 6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문제에서 5문제의 종합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특정 세목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특정 내용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셔야지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이 뭐 한 문제 나오고 그런 적도 있지만 이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문제를 문항수가 적다고 제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막판에 10월 달에는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자, 10분이면 정리되는 한 문제, 이 등록면허세는 출제되는 내용도 어렵지 않고 공부할 양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문제, 두 문제를 제낀다, 여러분. 올해 지금 36회 시험 대비해서 작년에 한 문제 때문에, 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블루를 삼키고 억울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지금 공부 이제 마음 추스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니까 제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최근 난이도 분포를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진짜 킬러 문제라고 그래서 교수님이니까 킬러 문제 알지 저희들이 어떻게 킬러 문제를 합니까? 그러는데 킬러 문제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저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장 갔더니 못 보던 게 나왔어. 그럼 그게 킬러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세법은 범위가 방대한데 어렵다는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냐면, 계산 문제가 이제 논점을 꽈가지고 몇 개 논점을 물어봐가지고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지만, 세법은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요, 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방대한 이 법령 내용에서, 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저 법조문 갖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해. 그러면 출제한 사람 지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맞출 수 없는. 그래서 세법은 2차 2교시에서 문항수를 보세요. 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우리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이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60만 넘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는, 그런 강의를 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예요. 작정하고 아예 틀리자고 내는 거죠. 자, 출제하는 사람도 알아요. 출제하는 사람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 내면 사람들이 잘 못 맞힐 거라는 걸 알면서 출제하는 거예요. 자, 세법은 최근에 상급 난이도, 계산 문제를 포함한 상급 난이도 문제가 4-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급, 킬러 문제 이런 게 한두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법은 그래서 예전에는 만점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그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저한테 배운 분들, 자, 만점자가 속출했었는데,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두 문제, 예전에는 3문제 틀렸다 그러면 많이 틀렸다고 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3문제 틀렸다 그러면 잘한 거죠. 고득점 한 거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최근엔 상급 난이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다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급 난이도 문제들도 아예 그냥 범위 벗어나서 나오는 한두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맞춰낼 수 있습니다. 중하급 난이도를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저한테 배우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화과정에서는 여러분요, 요 기초이론 이 생략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반드시 기본이론 강의를 병행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론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조세 총론 부분만 좀 듣고, 조세 총론 부분을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좀 자세한 용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핀셋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 총론 부분만이라도 꼭 듣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이론에서 강의한 이론 중에서 여러분이요, 시험에서 중요한 테마는요, 생략되지 않고 무조건 반복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이요. 심화과정에서는 난이도 높은 이론과,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때 강의하지 않았던, 자, 난이도 높은 이론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오래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이론들도 강의합니다. 자, 어렵지만요, 이 심화과정을 잘 견뎌내시면요, 향후에 제가 강의에서 또 할 때 이제 그 심화과정 끝나면 그 다음부터 강의는 전부 다 이제 압축하고 정리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서 이제 심화과정까지는 펼쳐서 배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압축해드리고 요약해드리고 비교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과정을 잘 견뎌내시고요. 제가 반드시 실전에서 세법은 자,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처음에 이런 강의 드렸는데,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든 간에 세법은 강성 교수가 어떻든 간에 잘 듣고 끝까지 따라오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그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이다? 세법 걱정이다. 자, 강의를 안 듣는 사람한테는 큰 걱정이겠지만 제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그래서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고 분명히 이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서 저희한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냐고요?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포인트가, 자기는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포인트가 조금 핵심 포인트를 조금 덜 이렇게 숙지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사례 적응력, 문제 푸는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 막판될수록 문제 지겹도록 풀면서 또 포인트 익히면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끝까지 10월달까지 강의를 듣고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심화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힘들게 수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가을 36개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여러분?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심화과정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강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심화과정부터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요 강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만의 차별화된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법입니다. 그래서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세법,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해가 돼야죠. 무조건 이럴 수는 없고요. 근데 세법은 이해도 중요하지만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암기입니다. 2차 과목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자,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가 중요해요. 암기가 돼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그래서 암기가 기본인데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세법은 헷갈리는 세목간 내용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일체가 돼야지 세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이론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마쳤고요. 기본이론 과정을 마쳤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이론 하고 이제 펼쳐져서 배우지만, 이제 제가 요약해드리고 또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인원 교재도 있죠.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올인원 교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법, 두장 세법, 제가 2025년 아직 개정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두장 세법 자료 설 명절 지나고서, 자, 개정 내용 좀 더 한 다음에 제가 설 명절 지나고서, 올해는 정치적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세법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정부가 바뀌거나 그럴 때 이제 세법이 이제 막 바뀌면서 이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저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개정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네,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두장 세법 2025년 대비 두장 세법이요. 세법 제 강의를 들었는데 최소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마치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요것만 봐도, 기본 이론 강의 들었어요. 두장 세법만 봐도 여러분들 세법은 실천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반 이상은 마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한 두장 세법, 나중에 이제 항상 요거 2025년 개정 자료 나오면은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휴대하시면서 두장 세법을 보시면 됩니다. 단 두 장으로 정리한 세법이요. 두장 세법. 저의 시그니처고, 제 강의를 안 듣는 타사 수강생들도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장 세법.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백선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9, 10월 달에요, 이론을 압축하고, 그래서 엑기스요, 오브 엑기스. 그래서 36개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 이제 요거 보고 가야 되는 요 내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 과정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 세법은 잡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개처럼 답답했는데 뭐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백선 문제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분들이 백선 문제의 효용성, 자, 사실은 세법은 들은 풍월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무난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35회 시험 출제된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막판에 자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법을 완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성 교수의 감동세법 강의의 특징. 왜 감동세법인지는 1년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알게 되고, 많은 합격생분들이 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인강구 선생님들 만나고 그러면은 제 손을 잡으면서 어느 날은 힘들었던 날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이고,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들, 그래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PPT로 시험에 나온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의 특징은 강의 끝나고 합격생분들이,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얘기합니다. 시험장에서 진짜 음성 들렸어요.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세법 문제를 펼치면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제가 함께 낄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론 강의를 잘 들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막 문제 푸는데 35회 시험도 막 음성 막 들리면서 진짜 막 풀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 잘 안 들렸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유, 똑같이 강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강의가 막, 자, 음성이 막 들리면서 막 문제를 풀었다는데 어떤 분은 안 들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본인이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왜 안 들리란 말이에요. 남들이 들리는 그 음성이. 자, 반복하는 마성의 대책임 강의요.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수십 번씩. 합격생이 추천한 단 2장으로 정리해주는 2장 세법 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개정판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을 예측해서 찍어주는 천기누설 총정리 자료들. 9시월 강의만 9시월 강의 자료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죠. 뭐 알아야지, 저랑 호흡을 맞췄어야지 이 마지막 9시월 자료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시면 되겠습니다. 36개 시험을 예측하여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자, 나중에 세법을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자, 2차 과목 같은 거,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2차 과목은 이 민법 학교나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있죠.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거의 수업도 안 듣고 그냥 공부를 안 해. 그냥 아예 안 듣고 수업도 안 듣고 거의 안 하다가 나중에 민법 학교는 다 한 다음에 초여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 강의를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귀에 들어올 것 같죠, 여러분들?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기초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기본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미리 저랑 같이 공부를 매주 이렇게 계속 수업 듣고 조금씩만 복습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만 복습하고 이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5, 6월까지 이제 민법이나 부동산 학교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 남으면 민법 학교는 공부하라는 거고, 수업은 매주 계속 그 과목을 공부하고 조금씩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남는 시간에 민법 학교는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2차 과목 공법, 뭐 중개사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라, 그런 거지. 시간을 내서 그런 거지.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제대로 거의 안 하고 나중에 미루다가는 따라오기 힘들어집니다. 특정 세목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저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공부하려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요즘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도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세법은 저 6개에서 8개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 점수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2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세법은 요거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2장 세법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양을 갖고서 계속 반복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좋죠? 아유, 뭐 그만 보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쉽고 양이 적으니까 그거만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인기 좋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요즘 그건 옛날식 강의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요즘 최근에 출제 우리 2차 과목 어렵게 출제해서 합격자 수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법을 6개 맞고 막 7개 맞고 그래가지고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이 이제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융합적으로 출제되고 조금씩 어렵게 출제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개사법이 그냥 무조건 8, 90점씩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2차 과목.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세목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등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요 암기 내용들은 저랑 같이 제가 온갖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제스처, 온갖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구경하지 말고 계속 저랑 같이 따라서 하면 돼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2장 세법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압축된 내용으로 전적인 틀을 항상 잡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과 백서문제 특강은 필수적으로 수강해라. 그래서 9, 10월 달에 여기 남아있는 얼굴에 거의 한 80% 합격하는데 8, 90%가 어떤 곳은 남아있는 그 얼굴에 저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거의 100% 합격하는 것도 있고 90% 합격하고 80% 합격합니다. 합격률이 엄청 높습니다.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들. 왜 합격률이 높습니까? 그 전에 다 탈락했거든요. 그 전에 2차 포기하고 또 2차 포기하지 않았어도 또 이미 그 전에만 다 탈락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합격률이 높다.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요,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오늘 학습 목표는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우는데,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그리고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뒤에서 강론에서 배우고, 허용세목, 오늘 반드시 기본 이론에 이어서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시면서요. 또 활동에 따른 분류, 특히 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또 양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부동산 합계론 문제에서도 출제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세금은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주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문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나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간접적으로 중요하고요. 가산세, 고주서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지자체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6기 시험에서 가산세에 관한 것은 조세 총론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강론에서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가산세 36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면제, 또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는 최저한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까지 확실하게 보고, 시간이 되면 우리 납세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는데요. 이 성립과 확정에 대한 거 시간이 되면 요까지 오늘 학습 목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학습 목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인데요. 조세 총론. 교재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놓냐면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고개를 드시고요. 요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보시면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두 문제, 그래서 두 문제 정도 36개 시험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조세 의미 특징을 공부하는데, 조세 의미 특징, 그리고 조세 분류, 그래서 의미 특징, 여기서는 특징에서는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의 허용 세목이 이제 중요하고요. 조세 분류는 이제 편하게 한번 또 보시면 되고,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별표셔야 되겠지만, 조세 징수 및 가산세 관한 거, 올해 이제 특히 가산세 잘 보셔야 되고,
우리 세금 납부할 문은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에서 34회, 35회 연달아 지금 출제가 됐어요. 소멸에서. 그래서 올해는 소멸에서 출제 가능성은 이제 출제될 부분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가지고 높지는 않고, 성립과 확정이 자, 올해 시험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세 총론 전반적으로 강의 흐름요,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강의할지, 오늘 강의할 부분을 소개해 드린 게 어떤 거고, 좀 전에는 이제 조세 총론 우리 심화 과정에서 강의할 부분들을, 테마들을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요, 조세 의미 특징, 아까 물납과 분할 납부, 요거는 이제 허용되는 세금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조세 분류는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활동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고요. 징수 방법, 자, 이 세금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간접적으로도 강론과 연결돼 있어서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제가 36개 시험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강론에서 또 배웁니다. 각 세목별로 또 배우고,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멸 부분에서 34, 35회 연달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성립과 확정 이 부분이 이제 또 올해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좀 볼 거고요.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체납자의 재산이,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공매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공매 경매된 자산을 매각했겠죠.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작년보다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조세 권리 구제가 가끔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이게 33회 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35회는 출제 가능성 낮다고 해가지고 좀 소홀히 했었는데, 조세 권리 구제가, 자, 조세관에서 국가나 자치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있죠. 요게 자, 올해는 다시 또 출제 가능성이 좀 36회 시험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서류의 송달은 요게 24회 시험하고 옛날에 24회와 33회 딱 두 번 나왔어요. 자, 서류 송달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여러분 35회 시험 치르는 동안 두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부분이죠. 33회 나왔기 때문에 서류 송달, 그래서 요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살짝 이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조세 총론 출제되고 올해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자, 먼저 조세의 정의 및 특징인데, 여러분요,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요, 14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기본 이론 강의 때 제가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기본 이론 강의의 앞부분 제가 들어보라고 그랬죠. 그냥 한번 강의 처음 할 때 줄 긋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줄도 긋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제가 줄 거드리지. 근데 줄도 안 걷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번이요.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부터예요. 조세는 금전적급부이다, 여긴데요. 요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재에 있다가 제가 줄 거드립니다. 줄 거드려요. 2회 독들 갈 거니까. 조세의 정의 및 특징인데, 여기서 바로 납부 이행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화폐기용지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뭐 소 키우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고요. 자, 아무 물건이나 안 되고 법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물납.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보고요.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허용되는 세목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자,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물납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절 보세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 좋습니다. 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X입니다, 여러분들. 국세에서는 참고적으로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색깔을 달리했냐면, 상속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몇몇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은, 기본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게 지금 오늘 좀 버거울 수 있겠지만 기본 강의를 위해서 앞부분 조세 총론 부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 이론 강의 때 강의한 거고 우리 심화과정이라 바로 제가 쭉쭉 설명하겠습니다.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요, 재산세 허용됩니다. 물납 허용되지만 분할납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오늘 보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 사이에서는 소방분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소방재원의 불 끄는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얘는요, 별명,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누구 친구? 재산세 친구입니다. 친구니까 유유상종이죠. 같이 따라다닙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따라다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항상 저 너머 뒤에 재산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나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돼요. 그럴 때 같은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재산세 친구요, 별명.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그랬고, 조총은 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돼요. 지방교육세,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뉘집 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다 까먹었구만 벌써. 자, 지방교육세는 해가 바뀌니까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따 또 적어드릴게요. 자, 부가세인데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이런 어떤 특징이냐? 부가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치원 다닌 어린애한테, 자,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그 얘기도 해드리겠구나. 자, 여러분, 예전에 MBC TV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청팀, 백팀 스튜디오에 패널들이 나와 있고, 거기 앞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걔들한테 어떤 사전에 어떤 단어를 얘기해 주면서 그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해요. 시청자는 볼 수 있는데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그래서 자, 강의 들었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기본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한테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말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놀고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힌트 뭡니까? 심화과정 처음 오신 분들 몰라요? 두 번째 힌트로 400점짜리입니다. 나오더니 얘가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네 글자 뭡니까? 예? 자, 부부싸움이죠? 그래도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도 이제 못 맞춰가지고 제가 세 번째 힌트 줘가지고, 예? 이거는 칼로 물베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니까, 예? 그래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이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부가세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또 한번 설명 배웁니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에 대해서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한테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랜드 하나 여기 저 수강생 어른들 앞에서 나와서 힌트를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해요? 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이 독립한 세금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문 성립시기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어요.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내실 때 뭐 어떤 세금도 동시에 납부할 의무를 지냐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져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들도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도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위주로 꼭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효세.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분할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요, 물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33회, 34회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를. 자, 요거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죠. 최근에 정답 질문으로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X.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자신이 왜 또 갑자기 없어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X입니다. 허용 안 됩니다. 몰라. 종부세, 양도세 금방 봤잖아요. 취득세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 O 허용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됩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요약자료를 안 보냈는데 요약자료를 다음 주에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면은 그 요약자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O 허용되고, 양도세 O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자,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국세에서 참고적으로 상속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분할납부 상속세 됩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다. 아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응용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세목별로 딱 비교합니다.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봤었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본시효세, 재산세, 친구 분할납부 되고,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분할납부, 재산세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예규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물론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조세 분류 여러분들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잠깐만 넘기지 마시고 자,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반복하는 거지 또. 그래서 자, 줄 다 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 줄 거져 있어야 되는데 안 거져 있는 분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이 표를 반드시 별표시 2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제가 금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모두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가 모두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줄 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출제되는 건데, 과세 주체에 따른 조세 분류 있죠? 여기부터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세 분류 별표시 하나짜리고, 우리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요, 교재 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일단 넘어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세 분류 중에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제가 찝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어떤 거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국방외교 치안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목적세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목적세들이 어떤 것들이 목적세인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세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사용 목적은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요. 대충 짐작만 하셔도 됩니다.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존 정책 탐사, 환경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그렇죠.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 3가지가 있는데, 교교농, 얘네들 3가지.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요, 우리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는지는 기본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3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이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는데,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중요하진 않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 또 자원에 대해서 소방시설 같은 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3가지로 나눠지고, 소방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 친구였습니까? 재산세 친구. 얘가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분할납부, 아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 될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분할납부 허용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어떤 거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목적세 5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가볍게 하고 지나갑니다. 교교농, 지치.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한 번만 더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워라,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다 같이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우냐? 교교, 농, 찌, 애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목별 세율 구조라고 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강론에서 우리가 어떤 세금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이 세율이다 그러면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게 이제 비례세율이고요. 이게 비례세율이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그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있죠. 세율이 높아지는 거. 자, 이게 뭐냐면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누진세율이고, 그럴 때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뭐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비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대충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이런 순서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못하면 음치예요. 어떤 걸 못하면 음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세법 그러면 부동산세법 요거 못하면 음치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해보고서 이게 안 된다? 나는 음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것처럼 비누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비누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자세한 세율은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인데요. 지방소득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예전에는 부가세였었어요.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얘가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독립세로 전환돼가지고 시험에서 다음 부가세 문제에서 다음 중 부가세에 관한 뭐 설명이다,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게 독립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법인세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시험 관계없고요. 우리 시험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부과하는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음에 살짝 볼 건데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요, 이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예요. 도가. 그래서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그 다음에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처음 온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기본이론 과정 배웠던 분들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특이하게도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그래서 시험에 이게 21회 때 독립포함절 한번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정답 주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아까 소득세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지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고,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요. 얘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몇몇 특징 빼놓고 대부분은 그냥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아까 봤죠? 분할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분할납부도 허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몇몇 특징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거.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여러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유창하게 브리핑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래도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가끔씩 됩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부동산 학계론 문제에서도 활동에 따른 분류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부동산 학계론 문제를 보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보기 중에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 상속인. 자, 상속세는요,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 부과되잖아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또 자신이 재산을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 그랬을 때, 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자,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나왔다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보유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자, 이래서 제 입에서요, 보유세 3인방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세 3인방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요. 자, 이게 먼저 틀을 딱 잡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 취득에도 보유에도 보유에도 양도에도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그 전에 다시요.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취득시에만.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죠. 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특별히 소방분이 그렇습니다. 소방분.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입니다. 건축물 보유할 때. 자, 그리고 자, 보유세 3인방 중에서 또 하나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보유시만.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다시 틀을 딱 잡고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살짝 볼게요. 지방교육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인데요. 그럴 때 얘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그때 달라요.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면서 얘도 같이 내니까 취득 단계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또 지방교육세 부과되거든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세예요. 우리가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그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내죠.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는 종합소득세 냅니다. 매매업 하는 거니까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가 동시부가 됩니다.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 지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또 부동산 절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통설적 견해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법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인지세가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인지세가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골라지면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 이것만 알면 다 문제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유 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인데, 여러분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안 중요한 세금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이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라고 하고, 별명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고 꼽살이 껴서도 아닙니다. 부가세 꼽살이 지방소비세. 자, 그래서 얘들 세 개 세목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서요,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그 농촌 부부가 있잖아요. 그 밭에서 막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 아저씨한테. 그럼 이 아저씨가 전화를 딱 받고요, 어느 할머니 댁에 형광등이 나갔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자 고쳐주고 칭찬 듣고 그럽니다. 또 농기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일하다 말고 쏜살같이 달려가 일 팽개치고 가가지고 거기 농기계를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핵인사예요. 아주 그냥 인기 짱이고 막 좋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고쳐주고 칭찬받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허허 웃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 보니까요, 밭에서 아줌마 혼자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 이발 한 대만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자기는 칭찬받고 돌아다니고 말해요. 일은 아줌마 혼자 다 하고.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가 있습니다.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금방 본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기억합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또 보유 이용 시, 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읊어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가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보유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조세 총론 강의를 들었고 기본 강의 조세 총론 강의를 듣고 오셨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조금 낯설고 좀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아도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는 이제 될 거니까.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요.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양도 다 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딱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도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조세 관련 용어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통해서 훑어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훑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요거 그냥 자, 우리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고 줄 글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국세 세목들을 처음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한두 문제 출제되고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소득세에서 이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됐죠? 부동산 세금이긴 하지만 개별 소비세, 자,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럴 때 부과되는 거. 주세도 술에 대한 거 관계없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인지세는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증권거래세,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거 우리 시험 관계없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아까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목적세로서 봤었잖아요. 얘네들 세목 이름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지 독립하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자, 얘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서 시험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읽어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자, 세목들을 보면 지방세 세금들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방세는 얘네들 세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역자본시설세부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독립하게 나올 가능성은 자, 높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근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레저세 시험과 관계없고, 담배소비세 시험과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도 있지만 몰라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의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여기요. 핵심 정리의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마스크 쓰신 분들이 꽤 좀 되시는데 방역에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시고, 일단 특히 감기 걸린 사람, 독감 특히 걸린 사람은 나오지 말고 인강으로 공부하시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나 비말 나한테 막 퍼뜨려가지고 나 걸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다 휴강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여기만 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냥 많은 분들이 휴강해서 피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자, 독감 걸렸다. 아유, 막 그런 분들은 아예 당분간 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서 저기를 하시고, 조금 약간 감기균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도 저기 하고 저기 본인도 저기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도 차로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이제 승용차로 차로 안 다니고, 보통은 다 차로 이동하는데 하루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럴 종각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마스크 써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딱 탔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진짜 불안해가지고 그냥. 자, 그러니까 마스크 딱 꺼내가지고 마스크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만 마스크 쓰는데, 하여튼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독감 환자 많다니까 걸리지 않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인데요. 지방세는 강론에서 또 하겠지만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특광,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요.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등록면세는.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얘는 연수구에서 부과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입니다.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그러면, 자, 등록면세는 경기도에서 부과합니다. 안양시가 아니라. 그래서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가 과세주체가 되고,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서가 내는 이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입니다.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고요. 주민세, 특광시군세입니다. 주민세.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11개 과세주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인 시군인 경우에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은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세로 부과되고요.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 그러니까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자, 이렇게 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부과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자, 다음에 또 해요, 강론에서.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요 정도. 주민세, 특광시군세고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과세주체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전과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가 뭔지는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분명히 오늘 강의할 건데 PPT로도 설명했을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 여러분들 기본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우리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용어 설명 쫙 하니까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넘어갑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세요.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고, 즉 사용 목적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자,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봅니다. 의이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얘는 사용 용도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먼저
우리 목적세 머리글자를 따서요. 국세중 목적세 세 가지 어떻게 해요? 농 이렇게.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어떤 거? 지역.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글자를 따서 목적세 어떻게 된다고요?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제가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고, 소방분이 우리 재산세 친구고 시험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서 근데 이 인세 물세 분류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론에서 또 배웁니다. 지금 전혀 줄 긋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거 살짝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과표, 요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율이에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에 따라서 계산된다. 종가세.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한 건, 두 건 이렇게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자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됐으니까 종량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참고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몇 프로? 100분율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될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무슨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기초 우리 기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말뜻만 살짝 한번 보고 갑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눠진다는 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꼭 100분율 몇 프로 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줄 긋고 막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읽어보시고요. 세율에 따른 분류는 아까 비례세가 뭐고 누진세율이 뭔지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 과세 표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줄글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참고해요. 세목별 세율 구조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목별 세율 구조.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비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별하는데, 자,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독립세. 자,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부가세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좀 한참 지났죠. 제가 오늘 첫 수업이긴 하지만 새해가 좀 한참 지났는데, 근데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하시는 것도 있고 희망을 이제 꿈꾸고 꿈을 꾸고 새해 이제 어떤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희망과 그 다음에 공상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희망과 공상의 차이점. 공상이라는 거 뭐냐? 이런 거 공상입니다. 뭐냐면 자.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한강 작가의 그걸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1년에 책도 잘 한 번씩 잘 안 읽고 글 같은 것도 안 써보고 이런 사람이 내가 노벨 문학상을 타보겠다. 그럼 뭐예요? 공상이지, 공상. 여러분 또 보세요. 근데 문예창작과나 국문과 학생이에요. 글도 잘 쓰고 평상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습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노벨 문학상을 타보겠다. 그럼 뭐고?
희망이고.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출사표를 다 던졌어요. 근데 주로 수업을 빠지다가 때때로 저 수업에 참여합니다. 주로 수업 빠지다가 때때로 나오면서 내가 올해 공인중개사 36개 시험에 동착격하겠다. 그럼 뭐예요? 공상이지, 공상.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공상이지, 그러면 공부도 안 하면서. 자, 시험에 강의를 충실히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끝나면 또 복습도 좀씩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올해 36개 시험 동착격하겠다. 그럼 뭐고? 희망이고요. 자, 그 희망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공상이냐 희망이냐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꿈꾸시고 그 희망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부가세라는 것은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요. 국세 중에서는 여긴 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자, 여기 밑줄을 긋습니다. 22페이지죠, 여러분들? 22페이지 여기 밑줄을 긋습니다.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뭐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근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어디서 봤어요? 아까 어디서 봤냐면 교교농. 자, 그렇죠? 목적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또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근데 이 교육세라는 세금이 본세 받는 것은 어떠냐면, 이 부가세들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되지가 않아요.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만 받고 독립한 세금이 계산되지만 얘네들이 계산되는 건데, 교육세는 어떤 세금 받을 때 받는 거냐면, 부가세 받냐면 주세요. 술. 여러분, 술, 주세, 부동산 관계 없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넣을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또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부동산과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세는 그냥 참고고요. 자, 농어촌 특별세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얘 뉘집 자식이냐 족보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전 시골 같은 데서요, 그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면서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면, 에이 네 집 자식이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저 싸가지 없는 녀석, 감나무 집인가 몇째 아들이래, 둘째인가, 에이 저 싸가지 대따시 없는 녀석. 그런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항상 떠올립니다. 조총론에서.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항상 떠올립니다, 반사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지방세고 다시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떠올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농어촌 특별세 소리내세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이런 것들이 알았던 것 같은데, 시간 조금 한 며칠 지나면 막 뒤섞여서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그렇게 까먹더라도 해놓고서 까먹으면 나중에 다음 선언에 또 할 때 이제 또 하고 하다 보면 내게 돼요. 근데 그냥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진짜로 그냥 확 날아가가지고 나중에 또 힘들어집니다, 기억하기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게 어떤 거냐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 관련 본세, 이게 독립세죠.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독립세, 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서 여러분이 취득세 내실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강론에서 다 이제 몇 바퀴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가세를 좀 기억하려고 하면 되고, 나중에 여름쯤 돼가지고 이 부가세 세율도 한번 눈여겨 보는 건데, 여름쯤 돼서 지금은 전혀 그냥 의미만 알고 지나가세요.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산업세 문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시라고 금방 했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게 국세잖아요. 아니 이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예, 지방세 위엔 국세인데 예, 달라도 됩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자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농어촌 특별세 같이 받자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유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지자체 취득세하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면 지자체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받아가지고 국고로 보내줍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고 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하고가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20%로요. 등록면허세 자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2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그래서 감면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재산세계 20%로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좀 암기하고 갑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재진이 이렇게요. 재진이. 자, 어떤 수강생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해요. 그냥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계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계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계 20%. 재진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종부세액의 20%요. 자,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암기 어떻게 하냐면 종농이 이렇게 하고 갑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그럴 때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세계 20%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원칙적으로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계 10%로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본세목과 부가세를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한번 지나가시고 재진이 종농이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광, 시군세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부가세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 계산해서 세무서에 함께 신고납부 했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받아가지고 지자체를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납세무자는 납부할 의무를 지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나면 무조건 틀려요.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특광 시군세고 독립세라는 것. 또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자,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부 또 다 한번 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양도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양도세 주기도 문제 풀면 돼요. 몇몇 지식 빼놓고는 특징 빼놓고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우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예, 50%면 지방소득세는 5%, 양도소득세 세율이 60%면 얘는 6%,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얘는 0.6에서 4.5%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속하되는 조세를 우리가 조세로 분류하는데,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 여러분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학제드리게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 있어서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하고,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같은 애들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여기에 쭉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쭉 있는데 이 표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 긋는 거, 자 줄 따라서 끄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시에만 부과됩니다. 줄 긋는 건. 나머지 줄 안 건 애들은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 딱 걷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여기 아까 설명 다 드렸었죠. 자, 부동산 취득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만.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예요. 자, 인지세는 보유시에까지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취득과 양도 다 부과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자, 부동산 취보양,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보양도 다 낍니다.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세 관련 용어인데, 자, 여기부터요,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 조세 관련 용어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